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해야 된다. 제2항 부득이한 경우 사업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100분의 70에 못 미칠 수 있다. 요양원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허락을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휴업의 경우. 그러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재가 요양보호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사망했다든가 또 그 대상자의 문제로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질 때 비가 와가지고 그날 공치게 되면 말이에요.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근로자가 졌죠. 다음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 일하러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사장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이 법이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의 법을 정했어요. 근로기준의 그 법은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가 와서 일을 못했어. 누구 책임입니까? 사용자 규책 사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규책 사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 책임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로자 책임이 아니면 사용자 책임인 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닌 한 그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해서 그럼 실내 일을 시켜야지. 실내 일을.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날 일용 근로자 오지 않게 했다든가 일용 근로자 오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일은 사용자가 시키고 못 시키면 휴업수당 줘야 되는 거예요. 휴업수당 100분의 70. 근로조건의 기준은 사용자가 아니다. 요양원장이 아니다. 요양센터가 아니다. 근로자도 아니다. 누구다? 근로기준법이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사망한다든가 재가 요양보호사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 대상자가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냐? 누가 져야 되느냐?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왜? 근로자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용자 책임도 아니고 근로자 책임도 아닐 경우에 약자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죠. 사용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대상자가 사망이 되었어도 일은 사용자가 다른 일을 줘야 돼. 대체 일을. 안 주면 어떡하라고? 휴업수당 주라고요. 휴업수당. 휴업수당 몇 분의 몇? 70%. 70%. 그런데 말이죠. 내가 그 센터에 대상자가 둘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 그만두면 이건 해고는 아니겠죠. 이거는 뭐 정직에 해당되겠죠. 부분 정직에 해당되겠죠. 부분 정직이라도 100분의 70을 수당으로 줘라. 무슨 수당? 휴업수당. 그런데 한 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되는 거죠. 일이 전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해고 예고를 안 하고 돈도 안 줬다. 바로 잘랐다. 그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해고 예고 안 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해고한 거는 차라리 형사처벌이 없어요. 근데 해고 예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30일 전에. 29일 전에 그것도 30일 값 다 줘야 됩니다. 29일 전 안 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고 예고 못 받았잖아요. 한 명의 대상자를 제가 요양보호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죽었어. 나 일이 없어졌어요. 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해고 예고를 하지도 않고 해고 예고 수당도 안 줬다. 한 달치 줘야 됩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 고소했어요. 내가 고발했어요. 예. 처벌 받습니다. 돈 줄까요? 주죠. 안 줄 수가 있나요? 안 줬다간 벌이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해고로 갈 것인가, 해고 예고 수당 안 준 그걸 빌미로 해고 예고 안 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은 당연히 받게 되고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고, 그리고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죠. 구제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한 3개월 걸리는데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 다 줘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왜 이런 사용자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법이 왜 있나? 근로자 생활, 최저 생활의 보장, 기본적 생활의 보장. 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근로자들이 당장 일거리 없으면 나만 못 먹나요? 딸린 식구들 못 먹잖아요. 그걸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징벌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해고가 징벌이고요. 휴직이 징벌이고요. 정직이 징벌이에요. 갑자기 저 사람 죽었는데 왜 내가 징벌을 받습니까? 그거는 사용자가 일을 다른 일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그걸 주려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주는 거지. 아니 자기 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주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해고, 예고, 수당 안 준 것을 가지고 형사처벌하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진정 같은 것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노동감독가들이 그냥 장난한다니까요. 그래서 휴업수당 100분의 70 줘야 된다. 대상자가 한 명일 경우에 아예 없어졌다. 해고, 예고, 수당 줘야 된다. 해고, 예고도 안 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안 줬다. 형사처벌받고 돈도 줘야 되고, 해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요,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까지 다 줘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는 유료 강의입니다. 500원의 가치가 안 되겠습니까? 꽃거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부탁하겠습니다.